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열정걸즈 팀의 김유지입니다. 저희 팀은 요식업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 가이드 서비스 제작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에 대해 설명한 후 문제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요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든 엔데믹 시대에도 여전히 요식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방역 수칙 및 규제 때문에, 코로나 종료 이후에는 경제적 상황들 때문에 연속적으로 고비를 겪고 있죠. 특정 상권에서 잦은 폐업이 일어나면 당연히 건물 공실도 높아지고 상권도 침체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여건 또한 악화됩니다. 저희는 경기 불황 속에서 나타나는 상업용 부동산 세태라는 문제 상황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 부족과 객관적 평가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저희는 가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구상했습니다. 1차로 주어진 매출 등급 예측 모형을 제작하고 해당 모형의 내용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앱 서비스를 구상하는 것,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순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의 첫 번째 부분인 매출 등급 예측 모형 제작 부분입니다. 원본 데이터만 보았을 때에는 일반적인 분류, 회귀 문제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등급 예상 대상 필지를 살펴본 결과 2023년 1월과 2월 연속된 두 달치의 매출 등급을 예측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계열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통 분류와 회귀 같은 경우에 예측해야 하는 타겟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의 경우 타겟이 두 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점을 결정하는 기준인 필지 고유번호, 법정동 코드,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무작위로 한 음식점의 데이터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 등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가정했던 시계열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시계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의 경우 한 음식점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등급이 여러 행에 걸쳐 있었는데 변형을 통해서 한 음식점의 월별 매출 등급이 열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매출 등급이 기록되지 않은 식당의 경우 몇몇 달에 걸쳐 결측값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의 경우 매출 등급이 기록된 나머지 달의 매출 등급을 합산한 후 평균을 내어 결측값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까지 마친 후 매출 등급 예측을 위해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계열 예측을 위한 모델로 바닐라 RNN, RSTM, GRU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닐라 RNN의 경우 너무 단순하여 대량의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아 시중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한 버전으로 LSTM이 있긴 하지만 구조가 너무 복잡하여 연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보완한 버전으로 GRU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었는데 단순하면서도 연산 속도가 빨라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해당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6개월치의 매출 등급 데이터를 학습한 이후 2개월치의 매출 등급을 예측해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2월 매출 등급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기반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MSE로 측정했을 때 대략 0.2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의 경우 제공된 기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학습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모델의 성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성능 향상을 시도하였습니다. 현재 시계열 모델링인 만큼 추가 데이터 또한 시계열성을 가진 것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어 빅데이터 플랫폼과 여러 공공 데이터 사이트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2차 선별 과정을 거쳤는데 왼쪽의 두 개 데이터는 월별이 아닌 분기별 데이터이고 유동인구 상가 공급 데이터의 경우 결측값이 90% 이상이었기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했습니다. 이후 남은 SNS, 젠트리피케이션 데이터의 경우 EDA 결과 매출 등급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나 수집 데이터 중 유일하게 시계열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채택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계열 모델링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할 때와 달리 추가 데이터와 함께 학습할 때에는
3개의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학습합니다. 추가 데이터까지 함께 학습시킨 결과 모델의 성능이 0.2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모델에 학습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저희는 기본 데이터의 시계열성만 이용하여 모델을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매출 등급 예측 모형을 활용할 아이디어를 권하는 것을 2차로 진행했습니다. 제공된 필지 단위 소상공인 매출 등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등급인 식당이 가장 많긴 했으나 4, 5등급인 식당들을 합하였을 때 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4, 5등급 식당들을 최소한 3등급대로 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위해 자치구별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 매출 등급이 1등급인 식당들은 강남, 서초 등과 같은 유명 상권에 많이 위치해 있는 반면 4, 5등급 식당들은 특정 자치구가 아닌 다양한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치구 수준에서 더 들어가 법정동 수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시인 마포구 자료를 보면 흔히 핫플이라고 불리는 홍대, 망원동의 4, 5등급 식당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장사가 안 되는 식당들은 나쁜 상권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사이사이에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좋은 상권이라 하더라도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요식업 창업에 있어 상권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상권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서 예비 창업자와 기존 자영업자 두 타겟에 대하여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 전에 해당 지역이 어떤 상권인지 또 해당 상권에서 가장 많이 폐업이 일어나는 요식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창업 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기존 자영업자의 경우 이미 창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1차 과제에서 부여된 매출 등급 예측 모형을 포함시켜 매출 등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 리뷰 기능을 추가하여 상권에서 자신의 식당이 현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예비 창업자 부분의 상권 분류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 분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권을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8개의 상권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조금의 수정을 추가했습니다. 일단 해당 과제로서 주어진 지역이 서울이고 서울 자체가 도심에 속하기 때문에 도심 상권은 배제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주택 상권의 경우 거주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권으로 통합하였고 비록 자료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 문화에서 파생된 학원 상권, 골목 상권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전과 개수는 같지만 구성이 조금 다른 8개의 군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군집화 모델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 법전동을 8개의 상권으로 나누기 위해서 기준들을 정할 필요가 있었고 교통, 주거, 학교와 연관된 데이터 중 공공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원활한 모델 학습을 위해 데이터의 모든 값들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군집화에도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저희는 GMM, K민지, 아글로머레티브 총 3개의 모델을 선정하여 군집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같은 군집 내 요소들끼리 유사하면서도 다른 군집 간에는 확실한 차이가 보인다면 분류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는 것이 실루엣 개수이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GMM은 성능이 너무 낮았고 K민지와 아글로머레이티브가 동일한 성능을 보여 추가적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K민지와 아글로머레이티브의 군집을 각각 살펴보았을 때 K민지의 경우 특정 군집 내에서 법정동 간의 유사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시로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목동과 대치동이 서로 다른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아글로머레이티브의 경우 이보다 더 군집 내 유사도와 군집과 분리성이 잘 보였기 때문에 이를 최종 모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까 보여드렸던 군집화의 기준들이 배치된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군집의 특성들을 파악하였고 8개의 상권과 매칭하였습니다. 예시로 0번 군집 같은 경우 회사 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오피스 상권으로 분리하였는데요. 다른 군집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법정동별 상권 군집화 결과를 각 법정동별 특징과 함께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태블릿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필터로 좌측과 법정동을 선택하면 좌측 상단의 지도를 활용하여
법정 등별 위치를 효율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는 상권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하단에서는 법정 등별 세부 분석 정보를 볼 수 있고 바로 옆 우측 하단에서 매출 등급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마포구 대흥동의 시각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상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비 창업자 부분입니다. 원하는 지역, 업종, 예사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상권 분석이 진행되고 군지파를 통해 도출된 상권 정보를 추가적인 교통량, 인구 정보 등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권에서 가장 많이 폐업이 일어난 업종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자영업자 부분에서는 1차 과제로 제시된 매출 등급 예측 모형을 통하여 가게의 매출 등급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권 내에서 자신의 가게의 평가를 알 수 있도록 고객 리뷰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의 경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빈도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앱 개발의 경우 화면 구성에서는 완성도를 높였으나 팀 내 백엔드 기술자가 없어 해당 부분을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의 경우 추후 아이디어가 사업화된다면 여러 기술자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신촌동에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김모 씨는 창업도 처음이고 신촌이 핫플이라고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징을 알지 못합니다. 예비 창업자 메뉴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학 상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저렴한 메뉴 위주로 판매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신촌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요즘 손님이 자꾸 줄고 있는데 가게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매출 등급 모형을 통해 가게 매출 등급 변화를 파악하고 고객 리뷰를 통해 웨이팅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모 씨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미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차별점을 느끼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마당과 입당의 경우 교통량, 유동인구 등과 같은 정보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직접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합니다. 저희와 같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장벽이 높은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상권 분류 정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당의 경우 기존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존 자영업자를 위한 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예비, 기존 요식업종 종사자 모두 고려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희 서비스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자 중심으로 예비 및 기존 자영업자까지 모두 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반면 공공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측값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및 모델링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학생 수준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의 경우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경우 추가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저희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자영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리뷰 서비스의 경우 고객 리뷰를 앱 자체에서 받을지 아니면 외부 소스를 통해서 얻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제로페이와 같이 지역 화폐와 함께 사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추천 시스템을 통해 창업 지역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과 분석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시연한 앱은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